지난 4월 7일 2021년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됐죠. 이번 선거는 단연 서울시장 후보가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과 박영선이 대결이 펼쳐졌는데 그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거두게 됐네요. 오세훈 시장은 과거 33대, 34대 서울시장을 연임했고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자리를 내어준 뒤 이번 38대 서울시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번 당선까지 합치면 서울시장만 3선이 되는군요. 먼저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결과를 보면 유독 눈이 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먼저 허본자, 허경영 후보가 3위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허경영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매월 연애수당 20만원을 주는 연애공영제와 결혼주택자금 1억 5천만원을 지급, 출산수당 3천만원 지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죠. 야, 공약만 놓고 보면 젊은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기 딱 좋은 정책이죠. 일각에서는 정치판에 대한 염증과 탄식이 허경영 후보를 3등으로 올려놓은 것이 아니냐며 추측하는데 네, 전혀 아니고요. 이건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후보 단일화와 정의당의 성추행 사건의 영향으로 3위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눈이 가는 다른 한 사람은 페미니스트 신지혜 후보인데 아직도 과거 방식으로 경력 쌓기를 하고 있네요. 이 방식은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꾸준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경쟁자들도 늘고 있는 점은 오히려 단일화해서 경쟁력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녀가 과거에 한 말이 떠오르는데 허경영 후보에게는 절대 질 수 없다고 했었죠. 에이, 택도 없죠. 허본자는 재밌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지지 세력은 우주에 있고 또 우주의 기운을 받은 사람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앞으로도 허본자는 이기지 못한다의 제 손모가지를 다시 돌아와서 이번 시간에는 오세훈 당선인, 오세훈 시장의 과거 이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보수, 진보와는 진영적인 견해가 없으며 과거 기록들을 살펴보기만 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의 대표작으로는 다산 콜센터를 들 수 있겠죠. 과거 민원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분산되어 있어서 복잡하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통합민원 서비스가 다산 콜센터입니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잘 못 느끼지만 다산 콜센터가 설립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정말 편해졌죠. 대중교통 환승제도 들 수 있겠네요. 과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각자의 대중교통 환승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서울시는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하여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제로 통합하여 실시했죠.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경우는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 반포, 뚝섬, 여의도, 난지 등의 4개의 한강공원을 문화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특화공원으로 조성하는 1차 사업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의 경우 분수대나 주변 시설이 잘 정비돼서 실제로 시민 유입이 많이 늘어났고 난지 캠핑장 역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명소가 됐죠.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 또한 한강 자전거도로 이용객이 1000만 명 시대를 여는데 일조했습니다. 물론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빛둥둥섬의 경우 당시 명확한 쓰임새를 찾지 못했고 서울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새빛 둥둥섬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각종 행사 및 컨벤션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어서 투자금 회수는 문제없어 보이고 실제 미관상으로도 예뻐서 흉물 수준의 개발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 사업에서 가장 크게 욕먹은 것은 한강에 5,000톤급 관광 크루즈를 띄우겠다고 펼친 정비 사업인데 한강 바닥을 6m 이상씩 긁어내고 대형 선착장을 지어 서해뱃길로 연결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죠. 이에 따라 배가 지나가려면 기존 양화대교 개량 사업이 필요했고 멀쩡한 양화대교를 디귿자로 만들어서 교통난을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당장에 필요치도 않은 것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개발식 행정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깨고 부시고 짓고 누가 생각나지 않나요? 지금은 감옥에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 특기였죠. 국가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는 서해 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사업을 연계해 나간 것이죠. 저는 아직도 걱정이 되는 것이 4대강 사업 당시 파헤친 서해 아라뱃길인데 현재도 환경 파괴 및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하긴 산을 밀고 수로 벽면을 콘크리트로 치장했으니 오염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나저나 그 오염수는 서해 바다로 가나요? 한강
시장으로 가나요? 알아서 잘 해결하고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외 성수동 한강변에 크고 아름다운 규모의 50층짜리 아파트를 건설해 또 다른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했죠. 이건 개인적으로 별로라는 생각이 드는 게 랜드마크고 나발이고 공공시설도 아닌 것에 지원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돈벌이를 위한 민간 부동산 개발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SOC 프레임을 씌워서 말이죠.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는 실제로 정말 예쁘기도 하고 미관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너무 좋은 작품이기는 합니다. 이건 창의시정 중 하나인 상상뱅크의 성과죠. 상상뱅크는 서울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을 연결해 아이디어 사업을 펼쳐가는 참 괜찮은 사업입니다. 동대문 DDP도 있네요. 과거 동대문 운동장을 없애고 세계적인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 DDP 플라자를 랜드마크로 신축했죠. 사업 당시 역사적인 상징을 가진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실제로 유지 보수에 대한 관리 비용보다 새로 짓는 게 낫다는 결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론적으로 DDP는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되긴 했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나 유명 브랜드 행사 및 국가 행사 장소로 잘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조명으로 치장된 장미정원은 사진 찍기 정말 좋죠. 과거 오세훈 시장이 펼쳐온 정책이나 기록들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많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당시의 국가 운영 계획이나 시기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개발 사업이 주류였던 만큼 그 결과물이 남는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원순 전 시장과 비교하면 참신하고 개선된 점이 많다는 점은 분명 칭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경제나 군사, 교육, 민주주의까지 이제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죠. 특히 K-팝과 드라마와 같은 한류 문화는 그 나라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유용한 양분과도 같습니다. 과거 개발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주류였다면 이번 시정에는 과거의 결과물들을 잘 다듬고 다채롭게 하는 정책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의 중심인 수도 서울의 수장이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그에 걸맞은 좋은 정책과 운영으로 서울특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주길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이슈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